일전 남욱 변호사발 충격적인 검사의 배가른다 협박 폭로는 역시나 거대한 뚝터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엔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 정영학 회계사가 나서며 검찰의 증거 조작을 터뜨렸습니다.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단독을 쏟아낸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가 또 한 건 해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정영학 회계사 측에 검찰이 자신의 녹취서를 조작했다는 법원 제출용 의견서를 입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이 정영학 녹취 파일을 임의로 해서, 즉 사실상 조작해 별도의 검찰 버전 녹취록을 만들었다고 하며, 이재명 대통령 측은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을 겨냥한 단어 및 표현들을 추가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해당 녹취록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나머지 일당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이후 정영학 녹취록으로 불리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녹취 원본 파일을 지들 멋대로 해석해 별도의 검찰 버전 녹취록을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용의하고 실장님, 그리고 일전 법정을 웃음바다로 만들어버린 윗 어르신들 등의 표현을 원문에 추가하거나 대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이 자신의 녹취서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항소 이유서 등을 2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냉정히 따지자면 정영학 회계사의 검찰 조작 수사 폭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특히 지난 4월에도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뇌물 액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영학 회계사발 엑셀 파일 조작 폭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의 의견서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정 회계사의 진술 번복이 기존 진술을 뒤집을 만큼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게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폭로와 오늘의 폭로가 다른 점은 이번엔 무려 물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3월 5일자 녹취를 보면 원본 정영학 녹취록에는 용의하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 버전에는 생뚱맞게 용의하고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마치 김용 전 부원장이 민간업자들과 유착된 것처럼 해석이 돼버립니다. 게다가 다음 부분은 더 노골적인데, 2013년 5월 16일 녹취를 보면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에게 9천만 원을 전달하고 그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원본 녹취록의 재창희 형이 검찰의 손을 타니 뜬금 실장님으로 둔갑해버립니다. 저로선 검찰이 없는 걸 창조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도대체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장난질할 정도면 얼마나 간땡이가 큰 건가 싶은데, 이외에 전술한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이라며 검찰이 억지를 부린 사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영학 녹취록 원본에서는 문맥상 위례 신도시로 추정되는 부분을 청취불능으로 표기하긴 했습니다만, 이 녹취 역시 지난해 재판에서 재생됐고, 당시 남욱은 이 부분이 윗 어르신이 아니라 위례 신도시라며 검찰을 넉다운시킨 바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번에 정 회계사 측이 준비한 검찰 조작 폭로 의견서에는 이렇게 분명한 물증과 사례가 존재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누가 봐도 검찰이 목적을 정해두고 녹취를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결정적으로 정영학 측은 의견서에 검찰은 정진상과 김용을 구속하기 위하여 녹취서를 조작했다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최근 검란을 주도한 친윤 검사들, 그 중에서도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대장동 2차 수사팀 똥줄이 바짝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보도를 보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사실상 필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남욱의 협박 폭로라든지 앞서 길게 얘기한 정 회계사의 이번 검찰 조작 폭로도 거진 대장동 2차 수사팀 작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 건 대부분 문재인 정권하 대장동 1차 수사팀의 실적이고, 하필 무죄가 난 부분은 싸그리 윤석열 정권하 2차 수사팀의 수사입니다. 다시 말해 조작 수사로 의심되는 2차 수사팀의 기소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거기다 대고 또 항소한다? 남욱, 정영학도 그렇지만 검찰 구형보다 강한 선고를 받아 멘탈이 나가버린 정민용 및 유동규의 입은 검찰이 어떻게 틀어막는단 말입니까?
그렇기에 이제 와서 보면 남욱의 대한독립 만세폭로가 터진 이후 검찰로선 항소 포기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다고 저는 강하게 의심합니다. 다만 누가 검찰 아니랄까봐 그 필연적 항소 포기를 검란의 소재로 사용한 것 같은데 향후 대장동 일당의 항검 법정 독립운동은 아주 볼만할 것으로 감히 예상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뿐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그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전 보안수사권 문제로 다소 실망감을 줬던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역시 적어도 이 대장동 조작 수사만큼은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관련한 조상호 보좌관의 검찰을 향한 경고를 끝으로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사건 대장동 사건은 다른 사건에선 다른 진짜 그 어느 정치적인 사건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긴 시간을 잡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어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수사팀을 싹 바꾸고 판결문에 거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사실상 새로운 기소에 가까울 정도로 공소장을 바꿨다. 그렇게 해서 공소장을 바꾸는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쓰면서 아마 수백억의 인건비만 수백억을 썼을 거예요. 그렇게 수사 및 공소유지의 결과가 완패예요. 완패. 무죄잖아. 네, 그나마 아주 유의미한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의 단죄가 이루어진 부분은 사실상 1기 수사팀의 1차 수사팀이고. 성과예요. 그렇죠.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 2기 수사팀 누가 만들었나요? 한동훈 장관이 만들었어요. 한동훈이 여기 또 그리고 그 2기 수사팀을 이끈 그 수사팀장들이 누굽니까? 어미준, 강백신. 어미준 강백신이. 더더군다나 부부장 수사 과정에서 무슨 폭언, 회유책도 그런 아주 저질스러운 그렇지. 회유책 있잖아요. 아니 포렌식 해가지고 증거와 무관한 기타 사진 등이 나왔는데 그 왜 즉시 삭제 안 하고 들고 있다가 피고인한테 제시합니까? 이것도 물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발본색원에서 단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